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배트맨 금요일은 상담 스페셜이죠. 2부는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접수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금요일이니만큼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분은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물론 열려 있고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입니다. 문자는 여러분 알고 있으시다시피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또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어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워낙에 이지환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는 도란도란 가족분들처럼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 리딩부터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과 오늘 시장 좀 돌아보기 전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은 못 쉬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온라인 강연회가 잡혀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주말에 온라인 강연회 들어가면 무슨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을 거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급락 이후에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이제 한 차례의 큰 파고를 넘어서는데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미국 시장의 변화 크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 좀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되면 주도주도 바뀌고 대응 방법도 바뀝니다. 내일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반기 전략을 같이 잘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저희가 이제 추석을 얼마 안 앞두고 있죠. 이제 추석도 지나면 진짜 금방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가 금방 오기 마련인데 여러분도 하반기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지 또 내년까지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런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님이 보시는 오늘 시장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살짝 여쭤봤더니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마감이 됐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금요일치고는 선방했죠. 그렇죠, 위원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장 초반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에서 매수하고 선물옵션에서 하방 쪽을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시장은 강보합권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좀 심란했을 수 있는 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조정받아야 될 우리나라 위치도 아니었고 이미 우리 시장 8월 때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순조로운 상승을 이어가야 될 구간이었는데 미국 시장의 갑작스런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덩달아 어떻게 보면 남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입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도주 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혹은 내가 이제 지난 주도주를 가지고 혹은 테마가 지난 종목을 가지고 망설이고 있다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파악을 하시고 종목별 등락이 좀 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개인 매매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지수상 그렇게 흔들릴 만한 자리는 전혀 아니었는데 해외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장 좀 흔들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고군분투하는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거래자들 2부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23153-1611, 1612번 접수해 주시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접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접수가 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에스코넥 2,350원에 네. 40%거든요. 이거 매도나 손절 타이밍을 알고 싶습니다. 비중이 얼마나 되실까요? 40% 정도. 40% 정도 많이 담으셨네요. 오늘 한 번에 네. 들어가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윗꼬리 쭉 뺐다가 다시 내려오느라 그죠? 네. 월요일장 어떻게 될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비중이 너무 많다 그렇죠. 40%. 네. 오늘 사셨다 그렇죠. 고점에서. 네. 오늘 왜 사셨을까요, 이 종목을? 아, 이 스마트폰 연관이 돼가지고, 예, 샀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고 테마가 형성되니까 샀다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신 부분은 뭐 나무랄 부분은 아니고 대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음번에는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먼저 잠깐 보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늘 아침에 보면 테마가 형성되면서 아침에 지금 본봉인데 5분봉인데 굉장히 급하게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따라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장중에 이때 10시, 11시 이렇게 보면 주가가 겁나게 올라가니까 뭔가 좋아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심리를 잘 보면 이때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잠깐 볼까요? 10시 17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에스코넥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사고 싶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이 분명히 산다고 했는데 장 마감 후에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만 10만 줄 샀고 외국인은 17만 줄 팔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중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뉴스는 테마가 형성되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수급은 외국인 기관 다 양면서 한다고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이 종목 사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샀으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죠.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샀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딱 보면은 그 2,350원 딱 사신 가격 살짝 위로 올랐다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 꺾이는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이 테마가 생각보다 강한 테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350원, 요 80원 요 구간에서 보면 아래쪽에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팔았는데 장이 끝나서 보니까 외국인이 팔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뒷맛이 좀 남는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주가가 급하게 올라서 샀는데 거기서부터 미끄러졌고 장 마감하고 보니까 외국인은 팔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뉴스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차트를 좀 모르시는 분이라도 보시면 아래쪽에 거래량이 평소에 거래량보다 상당히 크게 많이 나왔다 그렇죠.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한 10배 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는 밀려버리고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다 이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네.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개인들이 많이 산다 이러면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그날 안 사면 그 다음날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더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펀더멘탈은 별로 볼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올랐다 내렸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월요일 날, 아래쪽에 지지선이 195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깨면 단기간에 그 반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 조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1,950원이 지지가 되는지 일단 한번 보세요. 네. 여기를 보시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매수하신 가격이 2,350원인데 2,300원이 오면 지금 비중이 40%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테마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셨거든요. 그래서 2,300원 근처까지 오면 일단 무조건 70%를 청산하세요. 그냥 네. 70% 청산하시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여기 최대 매물대인 2,350원부터 2,400원대 넘어가는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는 요런 뉴스가 나오고 요런 패턴이 나올 때 주가를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에스코넥 첫 번째 종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윗꼬리를 쭉 올렸다가 뺐잖아요. 이런 종목도 눈앞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 저 같아도 손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게 실수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기 마련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 좀 잡는 연습을 해보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인바디요. 인바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고요. 얼마나 네. 오래 갖고 계셨어요? 예, 한 2년 된 것 같아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7,000원이고요. 20%고요. 이거 아이고. 얼마 정도의 손절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뭐 수익보다는 손실을 좀 줄여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예, 속상해서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유, 맞아요. 이런 종목 저도 열어보니까. 많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그렇죠? 네. 27,000원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시기도 오래됐고 가격도 높은데 이까지 가지고 오신다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종목이 내려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바디에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초창기에 상장되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또 특히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컸고 특히 이제 가지고 있는 최성분 분석가 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종목은 기대감이 실적으로 넘어오질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주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고생 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과연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그 가격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를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된다 그렇죠. 이 종목 이제 펀더멘탈 보시면은 2017년도에 이제 900억 정도 했고 2018년도 900억 했고 2019년도 1,100억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000억. 쉽게 얘기하면 별 변화가 없다 그렇죠.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없고 아래쪽에 영업이익을 보면 250억, 230억, 270억, 150억 큰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이 기대치가 실적이 커지는 쪽으로 가진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목을 지금 몇 년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몇 년을 가져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과연 내가 산 본전에 올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실적을 보셨지만 실적이 좋아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산 가격이 손절을 오기는 얼마에서 손절을 해야 될 건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를 하십시오. 교체를 하시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낮은 가격에 바로 팔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고 2만 원 정도 온다면 본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묶여있던 종목을 손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아요. 1, 2년 가졌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걸 현금화 시키면은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근데 2만 원 정도가 왔을 때 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본전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확정하지 말고 2만 원 정도 왔을 때 좋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려고요. 예, 그래서 2만 원 딱 왔을 때 뒤돌아보지 마시고 사고 싶은 종목은 그냥 바꿔치기 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럴게요. 예. 아이고, 오래 갖고 계셨던 만큼 손절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방법 이제 꼭 실천해 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그 수익을 메꾸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 한숨이 조금 더 옅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인바디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팅방에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하이텍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1,950원에 40% 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진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하이텍팜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긴 하셔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시겠지만 이분도 비중이 큽니다, 위원님. 하이텍팜 어떻게 한번 챙겨두고 볼까요? 굉장히 잘 사셨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못 파셨다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높으시면 어떤 기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전부 다 고점에서 파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그 절반에서 또 절반을 팔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분할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점을 못 잡으면 매도한다 보면 절반 이렇게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신 가격은 지금 보면 어차피 이 종목의 펀더멘탈보다는 어차피 지금 모멘텀으로 올라가 있는데 1,950원이면 거의 바닥권에서 정말 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못 파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종목을 좀 짧게 해서 분봉으로 좀 확인해서 본다면 매도 가격을 좀 보신다면 차익 매물이 나왔던 구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럼 그 가격대를 지금 여기서 본다면 15,500원, 600원 여기 근처에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청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아직 실세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고 이 가격대는 올라올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는 그 고점 위치에서 절반씩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세요. 그게 가장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으면 지금 보시면 15,500원 이상 되는 종목 여기서부터 절반씩 청산해 나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못 하셨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바로 청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에 바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 15,000원부터 계속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 그럼 15,000원에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요. 16,550원 고점 돌파되는지 보는데 돌파 못하면 16,000원 그때 또 절반 청산하시고요.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는데 그 첫 가격을 일단 15,000원이 오면 절반 비중 청산, 나머지는 고점 돌파되는지 보고 못했을 때 전량 다 청산한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텍팜 이제 수익 죽이셔서 일단 그 점은 너무 축하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중이 많다 보면 챙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이밍 잡기도 어렵고 위원님께서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채팅으로 들어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갖고 있습니다. 57,500원에 10% 우리 애청자님이시네요. 대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KMW 워낙에 익숙한 종목이긴 한데 위원님 KMW 갖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굉장히 매수 잘하셨네요. 굉장히 네. 매수가 좋았고 오늘은 이제 매수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그 상담을 하셨네요. 고수분들이. 이 종목은 57,500원에 사셨으면 계속 가지고 가야죠. 계속 가져야 되고 아직도 고점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사고 팔고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52,500원에 사시고 89,000원 가셨는데도 안 파셨으면 들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 같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고 5G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하고 5G가 조정을 좀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5G가 느닷없이 이제 8월 중순부터 또 상승을 했고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 또 다시 조정을 받는데 아마도 이런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데 이 종목이 지난번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실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 2분기에 5G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5G 발주가 전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2월부터 2월에 일본, 3월에 중국, 인도, 호주, 프랑스 전부 다 건설하기로 했던 5G망이 뭡니까? 하반기로 다 연기됐습니다. 그 연기된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9월부터 이제 발주가 다시 나오잖아요. 9월에 지금 미국에 먼저 발주가 나왔죠. 10월에는 지금 호주하고 인도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5G는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이 딜레이 됐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5G망을 건설 안 한 나라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5G는 조정을 주더라도 무조건 꽉 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고 세월을 지났고 이제 좀 결실을 받을 수 있는 직전인데 문제는 이제 결실 직전이니까 외국인의 기관도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흔들겠죠. 더 그럴수록 좀 꽉 쥐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57,500원이니까 뭐 손절 가격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 가격을 목표 가격을 무조건 12만 원 이상 잡으시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KMW 12만 원이요, 위원님? 목표가? 네, 저는 와. 대부분 이제 좀 장기로 보기 때문에 네. 단기 매매라면 물론 목표가를 좀 더 낮게 되겠죠. 근데 이분이 57,000원에 사시고 89,000원에도 안 파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로 간다고 보고 목표 가격을 좀 높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KMW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대박님 꼭 12만 원까지 좀 버티셔가지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상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 갖고 있습니다. 9,05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짱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VTGMP 만약에 갖고 있으면 이건 좀 버텨볼만 할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뭐 펀더멘탈이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주가의 등락은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다시 모멘텀이 붙었을 때 움직임을 좀 갖는 종목인데 사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굉장히 이제 답답한 형태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1차적으로 한번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 흘러내리고 지금 이제 기간 조정 받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시는 대응이라면 아래쪽에 지금 한 8,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고 어쨌든 지금 주가가 밀려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긴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8,00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기간 조정을 좀 더 버티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지 보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8,000원을 지지선을 잡고 목표 가격은 11,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짱가님께서도 보내주신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데요? 네, SK텔레콤이요. 오, SK텔레콤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예,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24만 원이요. 오, 기가 막히게 사신 것 같은데 SK텔레콤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신 건 아니죠? 아, 예, 그냥 네. 예, 좀 사고 오고 싶어서 사봤어요. 예. 오, 그러면 네. 저희 위원님이랑 굉장히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종목 사셨다 그렇죠. 가격도 제가 봤을 때 혼자 선택하신 거라면 가격도 괜찮은데 사셨는데 사실 이 가격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혹시 사신 이유 있으세요? 제가 그전부터 이 SK텔레콤을 무척 좋아했는데 사보지는 못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좀 이렇게 더 좋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잡아보자 그러고 좀 거금을 들여서 한번 잡아봤어요. 사신 거는 정말 축하드리고 잘 사셨고 이제 이 종목 대응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네, SK텔레콤은 지금 보시면은 사실 다른 종목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가는 지금 현재 조금 일자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지금 정도에 접근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SK텔레콤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의 성격을 봤을 때 제가 액티브 자금은 아닌데 인덱스 펀드의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 말은 SK텔레콤은 시장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자금들은 중장기 자금이고 인덱스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도 SK텔레콤 잘 안 빠진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자금의 성격 때문에 그렇고 이런 자금의 성격이 좀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가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할 수 있죠. 그럼 왜 SK텔레콤이 좋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5G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5G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KMW나 이런 장비 부품 관련된 종목도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러면 초창기에 지금 현재 막 5G망을 건설하니까 부품이나 장비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오른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5G망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데 이 5G망이 구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어딜까요? 그때부터 이제 통신주입니다. 왜 잘 생각해 보시면 통신주가 지금은 5G망을 건설한 시기에는 비용이 지출되지만 5G망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모든 분야의 5G가 응용될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거는 결국 통신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5G의 부품 장비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중에는 통신주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포트에 SK텔레콤을 가져가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중장기 투자 가능하신 분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SK텔레콤을 잘 사셨다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연말 정도에 가서 너무 그러니까 급등이 아니라 가격이 좀 올라와 버리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가격에서 어느 정도 포트에 넣어놓는 건 좋다. 근데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종목 일단은 지지선을 20만 원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길게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드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32만 원 이상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좀 중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면 목표 가격은 32만 원, 지지선은 2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 그러면요 여기서 10% 더 한 20만 원 선 떨어지면 10% 더 담아도 될까요? 지금 비중이 정확히 몇 프로시죠? 10%예요. 그러면 나중에 좀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한 5% 정도만 더 담아보세요. 왜냐하면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비중이 높으면 힘들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5% 정도 나중에 떨어지면 더 담아보세요. 예.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혼자서 이 종목을 고르셨고 또 매수가 또 혼자서 고민을 하신 거라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SK텔레콤 위원님께서 좋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아래 지지선 확인을 하시면서 앞으로 5% 정도 더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유니선 유니슨 매수가랑 비중은요? 5,000원에 10%요. 5,000원에 10%. 네. 따라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갖고 계셨던 종목이에요? 따라잡은 건데요. 따라잡으셨고 그래도 수익 중이셔서 다행이고요. 예. 위원님께 바로 유니슨 좀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했다 그렇죠. 따라잡아가지고. 네. 보통 이제 따라잡아서 성공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성공했으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 뭐 사신 이유는 뻔하다 그렇죠. 그린 뉴딜 정책, 정부 정책, 수혜주 관련주 테마로 샀다 그렇죠. 예. 샀는데 이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처럼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세는 좀 살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부 정책 수혜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디지털 뉴딜 정책하고 그린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을 받는 종목들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 그린 뉴딜 정책으로 받는 종목들은 대부분 기간 수급으로 오르는 종목들이고 단기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까지 시세도 살아있고 다 괜찮지만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도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을 이끌어왔던 종목들 위쪽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많이 샀거든요. 기관들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샀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슬슬 팔아요. 기관들이 여기서. 아직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이제 슬슬 팔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급등한 테마주는 오래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은 시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반등 나오는데 한 7,100원, 7,150원 여기 있잖아요. 거기 오면 일단 절반 파세요. 마음 편하게.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으로 지지선을 6,000원
놓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세요. 남은 절반으로. 그래서 만약에 6,000원은 반드시 익절 라인으로 잡고 예. 그렇게 절반 대응하시면 좀 편할 수 있고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정책 수혜주는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초반에 7,150원 절반 파시고 예. 나머지는 6,000원 지지로 8,000원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유니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짜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메가이 CS. 메가이 CS, 맥어이죠, 시청자님, 그죠? 예, 맥주 할 때 맥. 알겠습니다. 메가이 CS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6,000원에 20%요. 46,000원에 20%. 요거는 언제 사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거의 한 달 다 돼가네요. 한 달 정도 전에 사셨고, 알겠습니다. 메가이 CS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실적이 좋다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실적이랑 상관없이 주가가 왜 이런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종목 실적 굉장히 좋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예, 실적이 좋다고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 이제 이유가 있죠. 잠깐 볼게요. 이 예, 종목 예. 보시면은 2019년도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예. 흑자 전환했는데 흑자 폭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억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거의 매출액이 1,0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0억. 엄청난 흑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맞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진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보시면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쵸. 턴어라운드가 어마어마한 턴어라운드 주가 보시면 4,000원에서 5만 원 갔으니까 10배 이상 올랐다 그렇죠. 예, 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정말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정말 상전 벽해 같은 변화를 겪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종목 주가가 한 2~3배 정도 올랐으면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10배가 올랐잖아요.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적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목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영위하는 사업 자체를 좀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예, 환자 감시 장치 이게 전부 뭐하고 예. 관련이 있나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병상 확대가 굉장히 될 것이고 응급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실적이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어떻게 올랐다? 코로나19 수혜주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뭐 2차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행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 시장을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가 아직도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주가의 흐름은 항상 선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보시면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못 주고 계속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어때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비대면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데 지금 조정을 받죠. 내려가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의 흐름도 같이 읽어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거예요. 일부 치료제와 백신을 제외하면 미국도 시장에서 힘을 많이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가 탄력이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는 게 일단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얼마 정도 팔아야 될까요? 이 종목이 뭐 시세가 완전히 꺾였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당장 던져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46,000원에 사셨는데 예. 아마도 그 가격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은. 근데 이제 선택을 매수하신 가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거냐 전략에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주가가 이미 12배나 오르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테마가
상실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본전 정도에 오면 한번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려왔던 가격대를 좀 보면 아래쪽에 지지선은 37,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위쪽에 목표 가격은 47,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더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 오면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가이시스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TV 저녁 방송은요, 상담 스페셜입니다. 곧 이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받을 예정인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뭐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워낙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 톡방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한가 하고 봤더니 위원님께서 또 리딩도 해주고 계시지만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실 때 답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들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면 언제든지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 이제 노란톡 보니까 위원님이랑 닮아서 그런지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요즘은 되게 조용하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말고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시죠? 네, 노란톡에서는 제가 기본적인 시향을 좀 드리면서 네. 시장에 이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변화를 못 읽어서 혹시 역행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시장에 좀 어려움을 견디시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전후에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유용한 정보들도 더 교류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좀 의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는 뭐 어떤 시장에 풍파가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돌부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시장 흐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포스 가지고 있습니다. 6,850원에 60%나 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비중이 40%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60%나 갖고 계시대요, 위원님. 엔디포스 어떻게 볼까요? 6,800, 예를 들어서 6,850원에 진입하셨으면 네. 비중은 없지만 사실 수익은 상당히 많이 나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어차피 이 종목이 지금 테마고 무슨 펀더멘탈에 관련돼가지고 움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그냥 기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종목 시세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수익이 좀 꽤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쯤에서 청산을 못 하신 게 조금 아쉽고요. 9,300원에서 70% 정도를 청산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가면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9,300원 정도의 70%를 다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30%만 들고 고점이 1,100원 돌파가 가능한지 좀 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 테마의 성격상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청산 원칙 꼭 지키시고 9,300원에서 70% 이상은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범한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엔디포스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지켜가시면서 수익 더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영호 DSP 가지고 있습니다. 2,300원에 23% 갖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비중을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영호 DSP 지금 아마 보니까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올랐는데도 앞자리가 2가 되려면 좀 멀었네요.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사실 사업 섹터 자체가 그렇게 모멘텀을 크게 받아가지고 주도적으로 올 수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한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고 이 섹터 내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추고 대응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450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 상단이 한 1,9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450원에서 1,900원을 놓고 계속해서 좀 지루한 공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 종목은 박스 하단보다는 박스 상단
하단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단은 이탈될 수 있어도 고점을 박스 상단을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900원 정도를 놓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그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목표 가격은 2,3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있습니다. 31,2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왜 상담이 안 들어오나 했어요. 진원생명과학 위원님 만약에 이 가격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200원을 사셨으면 네. 너무 고점에서 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고점에서 좀 물려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이 종목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제 테마로 대응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8월달 정말 급하게 상승을 좀 시켰고, 이후에 여기 1차 상승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31,200원 여기 사셨는데 거기 31,000원부터가 딱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량의 매도가 좀 발생됐다,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약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지금 첫 번째는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아마도 37,500원까지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는. 그러면 이 종목이 반등이 좀 나왔다가 최상의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박스를 형성해서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매물을 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반등을 주게 되면 34,000원 정도에서 청산 좀 하십시오. 절반 이상 청산 좀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들고 이번에 형성됐던 저점이 22,000원 때문에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지가 되는 거 보려면 손실이 많이 긁기 때문에 34,000원 정도에서 절반 이상 청산 좀 하시고요. 고점 돌파 시도를 좀 보되 아래쪽에 지지선은 2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은 종목 그냥 물어보면 바로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위원님 거의 그냥 주식 종목 검색기 수준 아니냐고 할 정도로 물어보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고 있네요. 자,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상담의 거의 지금 로봇이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넥스트 사이언스요. 넥스트 사이언스.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로 소리 듣고 계시면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통화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넥스트 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470원이랑 네, 10%. 10% 정도? 알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6,470원에 10%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언제 팔지? 언제 팔지? 역시나 매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매도 시기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사셨다, 그렇죠? 네, 어제. 네, 어제 사셨고, 살만한 구간에서 사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어차피 지금 현재 몇 번의 이제 테마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 현재도, 형성되어 있는데, 최대 매물대가 6,000원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를 돌파했으니까 그 아래쪽에서 사든가 그 위쪽에서 사든가 했는데 돌파되는 걸 보고 위쪽에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사볼 만한 위치입니다. 그렇게 또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종목 6,000원 이탈하면 다시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선은 6,000원을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짧은 가점으로 접근했다. 한 10% 정도 노리고 짧은 가점으로 접근했다. 뭐 이렇게 보신다면은, 위쪽에 목표 가격은 7,1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15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바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7,150원대 매물 소화 과정까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중기 목표 가격은 위쪽에 8,000원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관점 7,150원, 중기 관점 8,000원, 지지선은 6,000원.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넥스트 사이언스 기술적으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수익 중이세요? 아니, 아직 수익은 아닌데 아직은 한번 아니에요? 여쭤보려고요. 네, 곧 나겠죠.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맞아. YIK요. YIK 매수가랑 비중은요? 5,930원에 20%요. 아이고, 5,930원에 20%요? 네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요거? 한 8월 초쯤, 8월 달에 들어갔는데. 8월 초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이제 수익으로 바뀔지 그게 궁금하실까요? 어제 그저께 됐었는데 안 팔아갖고. 아유, 못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말씀 좀 드리기가 어려운 종목이다, 그렇죠? 왜요? 5,930원에 사셨는데, 한번 사볼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볼 수 있는 위치긴 한데, 이 종목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YIK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죠? 네네, 고속 매물 맞아요.測定에서 검사 장비한데, 잘 밑에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잘 보시면 3D 및 낸드에 적용되는 종목이 마치 웨이퍼를 이렇게 딱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낸드 플래시 쪽으로도 많이 비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대감으로 실적으로 한번 급등을 줬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매물을 맞아서 내려온 것까지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재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3일 동안 흐름이 조금 아프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최대 매물대로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6,150원, 60원 여기를. 근데 넘어가지 맞아요. 못하고 좀 밀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5,9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거래량이 크게 많이 내려와서 그 밀리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한 4,950원 정도와 위쪽에 보시면은 5,800원 50원 정도 여기를 조금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반등을 줘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반등을 한번 모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5,0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6,1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 굉장히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 종목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목표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좀 빨리 흐르는 관점은 6,150원, 140원 요 정도까지 생각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왔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쉽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길게 볼 수 있어 하면 기간 조정 한번 견디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좀 다른 종목을 짧게 보겠어 하면 6,140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가면 얼마 정도 갈까요? 계속 기다리죠. 기간 조정이 제가 볼 때는 한 1, 2주 이상, 3, 4주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 그렇죠? 괜찮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아유, 시청자님 기다렸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우리 시청자님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네요. 아쉽지만 전화 연결보다는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720원에 40% 들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갖고 갈까요, 위원님? 일단 이 종목은 지금 2,700원대 사셨는데 사실 지금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줄 때 청산을 하셔야 되고 목표 가격은 2,94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2,350원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 가격 가기 전이라도 이 종목은 반등 시에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까지 깔끔하게 위원님께서 상담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꽉 차게 상담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주말에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 위원님께서 온라인 무료 강연회 열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말에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도앵커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야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